네, 동거남의 돈 17억 원을 훔친 30대 여성에게 어제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남성에게 돈을 직접 달라 하지 않고 훔쳤을까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이 남성과 여성이 무려 거의 한 10년 동안 만난 연인 사이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이 2008년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요. 이 아들이 3살 배기가 될 무렵부터 남자는 이 여성의 집에, 동거하던 그 집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진 거지요. 사실 이 둘은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커플이었다고 합니다. 동거를 시작할 무렵 여성의 나이는 21살, 남성의 나이는 49살이었다고 합니다. 네. 만으로 21살, 49살이고 네.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22살 그리고 50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무려 이제 28살 차이나 나는 커플이잖아요. 이 관계는 소원해졌고 그러던 중에 이 여성이 남성의 현금 17억 원을 이제 캐리어에 담아서 훔쳐서 달아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랫동안 만남도 했고요. 둘 사이에 아들도 있고 물론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동거 사이였잖아요. 그런데 왜 돈을 훔쳐서 달아나죠? 결혼을 하지 않았던 거는 이 남자는 원래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 그래요? 부인도 있고 또 거기서 낳은 자녀도 있고 그래서 네. 이제 둘 사이는 그냥 연인 관계로만 계속 지속이 됐었는데 10년 동안 이렇게 사귀었어요. 10년 동안 사실상 동거를 하고 그 사이에서 아들까지 있었으면은 어찌 보면 부부나 마찬가지였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관계가 지속된 데에는 이 남성이나 여성에 대한 서로의 어떤 신뢰가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네. 여성이 왜 돈을 훔쳐갔냐면 이 남자가 배신을 때렸기 때문입니다. 배신을 했기 때문에요. 어떻게 배신을 했냐면 네. 뭐 바람을 피웠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남자가 주식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주식 팔면은 이 돈 우리가 낳은 아들한테 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네.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현금으로 그 주식 판매 대금이 생기니까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이 남자친구가 여성한테 이거 다 우리 본처에서 나온 애 있지 다 걔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 여성은 배신 때렸다고 생각을 하겠죠. 네, 배신을 당했다고 배신을 생각하겠죠. 당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 돈 내가 훔쳐갈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여성의 입장도 공감이 가는 게 2016년부터 어느 순간 남성이 발길이 뜸해지고 또 사실 분명히 본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도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남성 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 여성과 이제 어떤 그 살림을 차리면서 애까지 낳았지만 이게 남성들이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을 갖다가 깨지 않는 상태에서 이 관계를 또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어떤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에서 이 남성이 이 돈을 은행에서 뽑아가지고 거액을 거기다가 집에다 갖다 놓으니까 네. 사실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혹시 이 남자가 자기를 버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된다면 자기는 이 아이하고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것이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 남성이 이거 돈을 갖다가 너한테 줄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왔었는데요. 실제로는 나중에 이제 말을 바꿔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은 현재 자기 집에 놔둔 상태인데 네. 혹시 만약에 이 사람이 나를 배반을 하게 되면은 나는 이 어떤 기본적인 내가 먹고 살 거는 뭔가 확실히 조치를 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돈을 아는 지인하고 같이 빼돌리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결국 이 여성 어떻게 됐어요? 네,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절도는 절도잖아요. 그래서 네. 특수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데요. 이 여성에게는 이 여성을 돕는 이제 공범도 있었습니다. 이 공범 지인인데요. 여성에게 이제 잠적할 수 있도록 또 도망갈 수 있도록 대포폰을 좀 이게 알아봐주고 네. 또 잠적할 집까지 알아봤던 지인까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동거를 해왔던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 셈인데 지난달 8일 선고가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판결이 났나요? 일단 이 여성 같은 경우에 집행유예가 선고가 났습니다. 징역 네.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가 됐는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됐던 건 네. 이들 간의 부부관계의 실체가 있었느냐예요. 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죠. 어렸을 때 아버지 지갑에서 10,000원 슬쩍하면 처벌받나요? 안 안 받죠. 받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친족 상도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족 간의 재산 범죄는 강도죄하고 손괴죄를 제외하고는 처벌하지 않는데 그래요? 근데 지금 문제는 사실혼 관계일지라도 이제 친족 상도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이게
지금 유부남이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족 상도례가 적용될 사안도 아니고 네. 실제로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만한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이 집행유예형보다 더 낮은 정도의 수준의 형이 내려졌을 텐데 네. 완벽한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법원은 이 여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내연 관계라고 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형은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바로 네. 이 그 피해자인 남성이 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처벌을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쭉 살아왔던 여러 가지 어떤 두 사람 간에 있어서의 인간적인 어떤 정 같은 거라든가 약간의 어떤 미련이라든가 이런 것이 네.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자친구가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이 피해 금액 중에서 총 이제 그 17억 5천만 원을 가져가게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약 3억 8천 정도는 쓰고 13억 7천만 원 정도는 다시 환수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앞으로 이 점차적으로 이 상황이 전개가 되면은 이 낳은 아이에 대해서는 이 여성이 또 네. 양육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렇죠. 또 이 여성에게는 또 부양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재판부에서 고려를 해서 네.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혼 관계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일단 남성이 용서를 했기 때문에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는데 사실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 약간은 의아했던 게 그 여성의 범행을 도운 사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실형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범행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는 분명히 그 30대 여성일 텐데 왜 범행을 도와준 사람이 더 실형을 받는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범행을 이 여성이 하자 그랬는지 그거는 사실 좀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돈이 있다 이런 불만을 이 지인한테 얘기를 했을 수는 있지만 17억 5천만 원이면 5만 원짜리라도 그 부피가 이 테이블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거를 운반해가지고 어디 보관하려면은 누군가의 조력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판결문에 보면은 이 지인과 여성이 공모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던데 뭐 이렇게 내가 다 해줄 테니까는 들고 나오면 돼 이런 얘기를 남성이 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공동 정범의 관계라도 뭐 처벌 불원의 의사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가담 정도에 따라서 형벌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만히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전재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주도를 이 상태 여성이 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네. 이 도왔던 공범에게는 뭐 가족 관계를 넘어서 어떠한 인간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피해자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이 남성의 아이도 있고 네. 부양도 해야 되고 여러 참작할 사유가 있지만 이 공범인 이 가족 관계와 전혀 무관한 이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범행을 설사 상태 여성이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이 공범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또 특히 피해자인 60대 남성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